제 환상은 난파와 기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야만족 무리에게 죽거나 사로잡히는 것,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미지의 바다 한가운데 잿빛 황량한 바위 위에서 슬픔과 눈물로 평생을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의 주인공 아서 고든 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욕망이었어요. 그의 여정은 바로 이 어둡고 낭만적이면서도 어딘가 병적인 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게 바로 에드거 앨런 포의 유일한 장편 소설 낸터킷의 아서 고든 핌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모험 소설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마주하는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를 인간 존재의 가장 어두운 심연으로 확 끌고 들어가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탐험기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소설들은 이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완전 정반대예요. 아주 특이한 서문으로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소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아주 대담하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과정도 이야기만큼이나 진짜 기묘해요. 주인공 아서 고든 핌이 자기 경험을 세상에 알리는 걸 엄청 망설였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상해서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그때 에드거 앨런 포가 나타나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봐, 차라리 이걸 가짜 소설인 척 꾸며서 잡지에 내보는 건 어때? 진짜 역설적이지 않아요? 진짜 이야기인데 이걸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소설이라는 포장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핌의 실명을 그대로 쓰되 포의 이름을 빌려서 이건 꾸며낸 이야기라고 강조를 했던 거죠. 근데 있잖아요. 포의 이런 계획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아요. 독자들이 이걸 허구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이건 진짜 사건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편지를 막 쏟아낸 거예요. 이 뜨거운 반응에 용기를 얻은 핌은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전체 이야기를 진짜 있었던 일의 기록으로서 출판하기로 결심합니다. 허구라는 가면조차 뚫고 나오는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던 거죠. 그럼 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친구가 작은 보트 에리얼호를 타고 나갔다가 진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이면 바다는 무서워 이럴 텐데 핌은 완전 반대였던 거예요. 오히려 그 끔찍한 경험이 바다의 위험에 대한 갈망을 더 활활 불태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유행했던 숭고함이라는 개념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냥 예쁜 걸 넘어서 공포랑 경외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그런 압도적인 경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핌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오히려 짜릿함을 느끼는 좀 뒤틀린 낭만적인 영혼의 소유자였던 거죠. 결국 핌은 친구 오거스터스의 도움을 받아서 포경선 그램퍼스 호에 몰래 타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바로 이게 그의 진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스스로 걸어 들어간 어두운 선창,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무덤 속에서 겪게 될 끔찍한 시련의 시작 말입니다. 친구 오거스터스가 핌을 위해서 배의 가장 깊숙한 곳, 선창에다가 진짜 완벽한 은신처를 만들어줘요. 이게 그냥 숨는 공간 정도가 아니었어요. 푹신한 매트리스에 담요, 책이랑 필기구, 그리고 며칠은 거뜬히 버틸 엄청난 양의 음식과 술까지. 핌은 이 어두운 공간에 들어서면서 마치 새로운 궁전에 들어가는 왕처럼 만족감을 느꼈다고 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가는 아주 짜릿한 비밀 모험처럼 보였겠죠. 근데 이 계획이 금방 틀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배가 움직이니까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고 만족했는데 약속했던 3일이 지나도 오거스터스가 오질 않는 거예요. 물이랑 식량은 점점 바닥나고 썩은 생선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핌은 아주 길고 부자연스러운 잠에 빠져들어요. 깨어나 보니까 그를 맞이한 건 숨막히는 공기와 지독한 갈증,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습니다. 희망은 서서히 절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정말 절망의 끝에 다다랐을 때 핌이 자기 몸을 뭔가가 꽉 짓누르는 걸 느껴요. 캄캄한 어둠 속이라서 정체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자기 몸 위에 올라타 있고 뜨거운 숨결이 귓가를 스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하얗고 섬뜩한 송곳니가 번뜩이는 걸 본 거죠. 핌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냥 이 공포 때문에 죽는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죽음을 직감하고 핌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리는 바로 그 순간 그 짐승이 몸 위로 확 덮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격이 아니었어요. 길고 낮은 소리로 낑낑거리면서 그의 얼굴이랑 손을 핥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의 충직한 뉴펀들랜드계 타이거였습니다. 절대적인 공포가 순식간에 벅찬 안도감과 기쁨으로 바뀌는 그 순간 핌은 이 충실한 친구의 목을 끌어안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타이거랑 다시 만나서 잠깐 희망을 얻었던 핌은 이제 내가 직접 나가서 친구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거든요. 근데 그가 기어가던 길이 배가 막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거대한 상자에 꽉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그는 완벽하게 갇혀버린 신세가 된 거죠. 잠깐 찾아왔던 희망은 더 깊은 절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핌이 타이거 몸에서 끈에 묶인 작은 종이를 발견한 거예요. 오거스터스의 메시지다. 희망에 부풀어서 종이를 딱 펼쳤는데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걸 보고는 절망감에 그만 종이를 확 찢어버립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개의 뛰어난 후각에 의지해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찢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마지막 남은 인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으로 필사적으로 조각들을 맞춰 나갑니다. 마침내 조각을 다 맞췄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피로 이 글씨를 급히 썼다. 내 목숨은 바싹 숨어 있는데 달려 있다. 이 메시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저 끔찍한 위험이 갑판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 암시하면서 핌을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짧은 경고 메시지에서 핌을 가장 소름 돋게 만든 게 뭐였냐면 바로 피라는 단어 그 자체였어요. 만약 쪽지에 재앙의 전말이 자세히 쓰여 있었다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정의할 수 없는 끔찍한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는 말해요. 맥락 없이 툭 던져진 피라는 단어 하나가 그의 어두운 감옥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면서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던 겁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드디어 오거스터스가 핌을 구해내요. 그리고 핌이 그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동안 그램퍼스 호 갑판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피로 얼룩진 끔찍한 이야기의 전말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22. 이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22명의 목숨, 22개의 세계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끔찍한 학살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사람이 핌의 친구 오거스터스였습니다. 오거스터스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 22명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정말 지옥 그 자체였어요. 반란군들이 선장편에 섰던 선원들을 밧줄로 묶어서 한 명씩 끌고 갔고 요리사가 도끼로 그들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시신은 그대로 바다에 버려졌고요. 이 끔찍한 학살이 끝난 뒤에 반란군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술판을 벌이면서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하나 피어오릅니다. 오거스터스가 반란군 중 한 명인 더크 피터스라는 사람과 비밀리에 손을 잡은 거예요. 피터스도 반란에 가담하긴 했지만 주동자의 잔인함에는 진절머리가 나 있었거든요. 둘은 배를 되찾기 위한 아주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얘네의 계획이 진짜 대담하면서도 엄청 귀괴했어요. 핌이 최근에 죽은 선원 로저스의 유령으로 변장하는 거였죠. 이 로저스의 시신이 병 때문에 끔찍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핌은 침구로 배를 불룩하게 만들고 하얀 장갑을 껴서 손을 부풀리고 얼굴엔 백목을 바르고 피로 얼룩까지 만들어서 미신을 잘 믿는 반란군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핌의 유령 연기는 대성공이었어요. 반란군들은 공포에 질려서 우왕좌왕했고 그 틈을 타서 오거스트거스와 피터스가 배를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정말 짧았어요.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반격이 성공하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폭풍이 배를 덮친 겁니다. 폭풍 때문에 배는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돛대는 부러지고 갑판은 파도에 깨끗하게 쓸려 나갔습니다. 그램퍼스 호는 이제 통제 불능의 난파선이 되어버렸죠.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바뀌었고 핌, 오거스터스, 피터스, 그리고 또 다른 생존자 파커 이렇게 네 사람은 망망대해 위에서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절망적으로 바다 위를 떠다니던 어느 날
진짜 기적처럼 배 한 척이 눈앞에 나타나요. 드디어 구원이 찾아왔구나.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온 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공포의 시작이었죠. 멀리서 배가 다가올 땐, 와, 살았다. 희망의 상징이었죠.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배가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오고 뱃머리에 서 있는 어떤 남자는 이상할 정도로 환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모자가 바다에 빠졌는데도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생존자들의 환호는 서서히 혼란과 섬뜩한 불안감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옆을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끔찍한 진실을 보게 된 거죠. 갑판 위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끔찍하게 부패한 수십 구의 시신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미소 짓던 난자는 사실 시신이었습니다. 살이 썩어 없어지면서 두개골에 이가 드러나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뿐이죠. 그 배는 구조선이 아니라 바다를 떠도는 거대한 관이었던 겁니다. 그 유령선하고 마주친 다음에 생존자들의 희망은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이 극에 달하면서 그들은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 최후의 금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생존자 중 한 명인 리처드 파커가 입을 열어요. 한 명이 희생해서 나머지가 살 수만 있다면 다 같이 굶어 죽을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런 끔찍한 제안을 한 거죠. 핌은 경악해서 그를 말리려고 애를 씁니다. 신의 이름으로 그가 신성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걸고 제발 그 끔찍한 생각을 버리라고 설득하죠. 근데 핌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말렸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피터스는 물론이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오거스터스마저 침묵으로 그 끔찍한 제안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희생자를 정하기로 합니다.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인간의 마지막 도덕성을 압도해버린 끔찍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 끔찍한 제비 뽑기를 하기도 전에 운명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핌의 친구 오거스터스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진 거예요. 반란 때 입었던 팔의 상처가 골마서 괴사가 시작됐고 그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핌은 가장 친한 친구의 비참한 최후를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죽고 나서 남은 사람들은 그 시신과 함께 난파선 위에서 마지막 시간을 버티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생각한 바로 그때 또 한 번 엄청난 일이 터집니다. 갑자기 배가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그대로 확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이 혼란 속에서 핌과 피터스는 바다로 내동댕이 쳐지고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물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간신히 버티고 있던 마지막 발판마저 사라져버린 거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제인 가이라는 이름의 범선이 이 사람들을 발견하고 구조해 준 거죠. 안전한 배 위에서 핌이 지난 며칠을 돌아보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이 극심한 고통에서 갑자기 너무 편안해지니까 그 과거에 끔찍했던 일들이 마치 끔찍한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요. 일종의 정신적인 방어기제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핌과 피터스는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죠. 목숨은 건졌지만 이들의 영혼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여정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해준 제인 가이호는 남쪽 바다, 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곳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겪었던 문명세계의 잔인함과는 차원의 다른 더 원시적이고 근원적인 공포가 저 남극의 장막 너머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1부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나요? 칠흑 같은 어둠과 굶주림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아서 고든 핌. 그의 끔찍하고도 정말 기이한 여정,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핌이 갇힌 화물칸 바로 위, 끔찍한 반란이 한창인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친구 오거스터스가 몰래 정해준 이 피로 쓴 쪽지, 이게 바로 핌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바로 머리 위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도살하는 아비규환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신은 이 썩어가는 화물칸의 어둠 속에서 굶주림과 공포에 떨면서 그저 숨만 죽이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 필사적인 경고는요, 앞으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잔혹함이 그야말로 폭발해버린 그램퍼스호의 반란. 지금부터 그 참혹한 실체와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난 아주 기묘한 동맹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란이 끝난 후에 오거스터스는 인간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광경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배의 요리사가 도끼 한 자루를 들고요, 밧줄에 꽁꽁 묶인 22명의 동료 선원들을 배전 통로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씩 처형하는 모습이었어요. 비명도 저항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는 마치 도축업자처럼 정말 아무 감정 없이 한 명 한 명 도끼로 머리를 내리쳐서 차가운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방적인 학살, 말 그대로 인간 도살 현장이었습니다. 오거스터스와 다른 4명은 정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근데 이게 반란군들이 자비를 베풀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되는 학살에 자기들도 지쳐버렸기 때문이었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정말 잠시였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더 끔찍한 심리적 고문을 당하게 되거든요.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술에 취한 반란군들이 자기들 목숨을 가지고 죽일까 살릴까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들의 목숨은 그야말로 반란군들의 기분에 달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였죠.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반란군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던 더크 피터스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겉보기엔 굉장히 야만적이고 흉측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1등 항해사의 무자비한 계획에는 남몰래 혐오감을 품고 있었어요. 그가 비밀리에 오거스터스에게 접근해서는 우리랑 손잡고 이 배를 되찾자는 정말 믿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적과 손을 잡는 것, 그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성과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 반란군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핌과 그의 동맹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바로 미신과 공포를 이용하기로 하죠. 그들이 꾸민 섬뜩하고도 대담한 계획은 다름 아닌 죽은 자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로저스라는 반란군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극심한 경련 끝에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죽었는데요. 그의 시신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부패하면서 아주 혐오스러운 광경으로 변해갔습니다. 벨은 비정상적으로 퉁퉁 부풀어 오르고 얼굴은 쪼그라들고 온몸은 그냥 시반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선명한 붉은 반점으로 뒤덮였죠. 도저히 살아있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체의 모습이 와라 끔찍하고 부자연스러워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인 1등 항해사마저도 겁에 질려서 빨리 제대로 된 해상 장례를 치러라 하고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그 충격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죠. 배는 마치 물에 빠져 몇 주 동안이나 물속에 누워 있었던 사람처럼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이 섬뜩한 묘사 하나만으로도 그 시체가 불러일으킨 생리적인 공포와 혐오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게 바로 그들의 대담하고도 귀괴한 계획의 전말입니다. 핌을 그 끔찍하게 변해버린 로저스의 유령으로 변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신을 잘 믿는 무지한 반란군들을 공포로 마비시키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시체의 옷을 몰래 훔치고 침구로 부풀어 오른 배를 만들고 넝마로 부은 손을 흉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필과 피를 이용해서 창백하고 얼룩덜룩한 죽은 자의 얼굴을 만들어냈죠. 정말이지 절박함이 낳은 가장 섬뜩한 연극이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핌과 오거스터스 그리고 피터스는 술에 취해서 방심하고 있는 반란군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로저스의 유령으로 변장한 핌이 딱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선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반란군들은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질러댔고 이런 초자연적인 공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바로 그 찰나의 혼란을 틈타서 세 사람은 성공적으로 배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정말 잠시였습니다. 잔인한 운명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인간이라는 적을 겨우 물리치자마자 훨씬 더 거대하고 무자비하고 그 어떤 이성이나 감정도 통하지 않는 적이 그들을 덮칩니다. 바로 맹렬한 허리케인이었죠.
인간들끼리의 투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연은 압도적인 힘으로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그랜퍼스호를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파괴했습니다. 배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아이러니가 계속됐죠. 침수를 막으려 하면 방벽이 통째로 뜯겨나가고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돛대를 잘라내면 다른 부분이 함께 부서져 나갔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거대한 파도 한 방이 갑판 위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쓸어가 버렸어요. 그들에게 남은 건 완전히 망가져서 떠다니는 배의 잔해,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관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련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반란군과의 싸움이 인간 사회의 축소판 같은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문명이 완전히 사라진 원시의 세계에서 벌이는 생존 투쟁이에요. 더 이상 적은 인간이 아닙니다. 끝없는 바다와 타는 듯한 갈증, 그리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음식과 물이 떨어지자 생존자들은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스가 물에 잠긴 선실로 목숨을 걸고 잠수해서 식량을 건져오려고 했지만 그런 위험천만한 시도 끝에 얻는 건 거의 없었죠. 타는 듯한 갈증은 입술을 바짝바짝 마르게 했고 극심한 굶주림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들의 육체와 정신은 하루하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절망의 바다 위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커다란 네덜란드 범선 한 척이 자기들 쪽으로 다가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마침내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구원이 바로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배 위에는 좀 기이할 정도로 쾌활해 보이는 선원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건장하고 검은 피부를 가진 그는 새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끊임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심지어 그들을 향해 격려하듯이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어요. 그의 모습이 어딘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생존자들은 구조된다는 기쁨에 취해서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들의 희망은 순식간에 역겨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눈으로 뭔가를 확인하기도 전에 코가 먼저 알아차린 거죠. 온 세상을 뒤덮을 듯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옥의 악취가 풍겨오기 시작한 겁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생존자들의 얼굴은 대리석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의 감각이 먼저 죽음의 실체를 알아차린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배의 갑판에는 마지막 부패 단계에 이른 25에서 39의 시체들이 썩어가면서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며 미소 짓던 그 쾌활한 선원은 사실 난간에 기대어 세워둔 시체였고 그의 미소는 죽음의 경직으로 굳어버린 끔찍한 표정이었습니다. 희망의 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죽음의 유령선, 바다를 떠도는 거대한 무덤이었던 겁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존의 가장 어둡고 금기시되는 영역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육체의 붕괴가 정신의 붕괴를 낳고 마침내 인간이 세운 문명의 가장 큰 금기마저 무너뜨리는 처절하고도 암울한 필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저 유령선과의 충격적인 만남은 생존자들의 정신을 완전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파커라는 사람은 저 멀리 푸르른 육지가 보인다면서 헛것을 보기 시작했고 오거스투스는 옆에 둥둥 떠다니는 해초 뭉치를 구명보트라고 착각하고는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들은 서서히 광기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파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소름 끼치면서도 끔찍할 정도로 논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로 인육을 먹자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금기를 깨자는 제안이었죠. 한 명을 희생해서 나머지가 살자는 것. 이건 악마의 속삭임 같은 게 아니었어요. 생존 본능이 이성의 가면을 쓰고 내뱉은 가장 처절한 제안이었습니다. 핌은 그 괴물 같은 생각에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놀랍게도 피터스와 죽어가던 오거스터스는 파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극한의 상황 속에서 도덕과 이성은 힘을 잃었고 오직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만이 남았습니다. 다수의 동의 앞에 핌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기록은 핌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오거스터스가 얼마나 느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잠깐 내린 비로 얻은 귀한 물 반 파인트, 그 한 모금조차 그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었죠.
남은 생존자들은 친구가 서서히 쓰러져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의 죽음은 그들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핌에게 오거스터스의 죽음은 단순히 친구를 잃은 슬픔 그 이상이었어요. 문명 세계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졌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난파선 위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아주 폭력적인 클라이맥스로 끝을 맺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희망의 잔해마저 바다에 빼앗기게 됩니다. 8월 4일 새벽, 마침내 버티고 버티던 선체의 잔해가 균형을 잃고 완전히 뒤집힙니다. 핌과 피터스는 상어가 들끓는 바닷속으로 격렬하게 내동댕이 쳐졌고 거대한 선체가 바로 자기들 머리 위에서 굴러 떨어지는 끔찍한 순간을 경험하죠. 정말 죽음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온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이 된 거죠. 친구를 잃었고 배를 잃었고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식량과 한 방울의 물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뒤집힌 배의 차가운 바닥과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오랜 고난과 공포로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그들은 그저 아이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을 뿐이었어요.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시면에서 이 이야기의 2부는 극적인 반전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발견한 것은 리버풀에서 출항해서 남쪽 바다로 향하던 제인 가이라는 이름의 돛담배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두 남자에게 정말 기적처럼 구원의 손길이 뻗친 것입니다. 구조 전후의 이 극명한 대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들이 불과 2주 만에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회복했고요. 그 지옥 같았던 경험은 마치 끔찍한 악몽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게 되었죠. 이건 인간의 정신이 극도의 트라우마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고 거리를 두는지를 보여주는 핌의 날카로운 통찰이기도 합니다. 우리 뇌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끔찍한 기억일수록 더 깊숙이 묻어버리는 거죠. 그랜퍼스호에서 벌어졌던 순수한 생존 공포의 장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더 고든 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인가이호를 타고 미지의 남극으로 향하는 핌과 피터스. 다음 편에서는 그들이 마주하게 될 더욱 기이한 발견과 또 다른 차원의 모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랜퍼스호의 뒤집힌 선체 밑에서 벌였던 끔찍한 사투 기억하시죠?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서 고든 핌과 더크 피터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여정, 그 마지막이자 가장 경이롭고도 무서운 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번 여정은요, 정말 한 줄기 희망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뜻밖의 구조선과의 만남이죠. 하지만 곧 모든 것이 검은색으로 뒤덮인 기묘한 섬과 마주하게 되고요. 끔찍한 배신을 거쳐서 마침내 세상의 끝, 모든 것이 하얗게 부서지는 미지의 심연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겁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굶주림과 공포의 시간이었죠. 그 끝에서 핌과 피터스는 제인 가이라는 배에 의해 구조됩니다. 그러자 그 끔찍했던 시련은 점차 현실감을 잃고 마치 아주 아득한 악몽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배는 단순한 구조선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문명이고 질서고 안전으로의 복귀를 의미했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막 탈출한 그 끔찍한 난파선과는 정말 모든 것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핌이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간 정신의 놀라운 방어기제 같은 거예요. 너무 극심한 트라우마를 줬고 나면 우리 뇌가 그 고통의 기억을 마치 현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 멀리 밀어내는 거죠. 일종의 자기보호를 위한 망각이랄까요? 하지만 이 망각이 만복할 리가 없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제인가요 자체가 뭔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선장은 경험은 많은데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배는 빠르긴 한데 거친 바다에는 또 별로고 겉보기에는 멀쩡한 문명의 배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불안정한 요소가 가득한 거죠. 이 새로운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그런 불길한 암시 같지 않으세요? 자, 이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이미 알려진 황량한 섬들을 하나씩 거치면서요. 마치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숨을 고르는 듯한 느낌마저 줍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야기의 방향이 여기서 결정돼요. 그랜퍼스호에 몰래 올라탔던 그 호기심,
그 모험에 대한 멈출 수 없는 갈망이 핌의 내면에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과 경의를 이끄는 건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향한 핌 자신의 충동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첫 번째 거대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남극 근처에서 발견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묘하고 온통 검은색으로 뒤덮인 섬과 마주하게 된 거죠. 오랜 항해 끝에 발견한 육지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 섬은 곧 지구상의 그 어떤 곳과도 다른 아주 심연처럼 깊고 불안한 기이함으로 가득 찬 곳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하얀 피부의 유럽인 선원들, 다른 한쪽은 칠흑같이 검은 피부의 원주민들. 이건 단순히 피부색의 차이를 넘어서요, 마치 서로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듯한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 섬은요,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자연 법칙을 비웃는 것 같아요. 물조차 투명하지가 않고 모든 동식물이 검은색을 띠고 있죠. 이곳엔 말 그대로 검은색이라는 단 하나의 개념이 지배하는 세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섬에 머무는 내내 이 정체불명의 외침이 배경음악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놀라움이나 환영의 표시처럼 들렸는데요. 그 속에는 선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더 깊고 섬뜩한 의미가 숨겨져 있었죠. 처음엔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선원들은 장신구를 주고 거북이나 신선한 채소를 받으면서 평화롭게 교역을 시작하죠. 이 순진해 보이는 환대는 선원들을 깊고 아주 치명적인 안도감 속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친절과 호기심, 그건 사실 상상할 수 없이 잔혹한 파멸을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이 거짓된 신뢰가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핌이 깨닫는 거죠. 아, 이 섬 주민들은 순박한 미개인이 아니었구나.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야만적이고 교활하며 피에 굶주린 존재들이었구나. 인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이 단계별 분석을 보면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냉혹하고 정교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죠. 섬의 지형 자체를 거대한 무덤이자 대량 살상 무기로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친절함은 이 끔찍한 함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미끼였던 거고요. 또다시 핌은 갇힙니다. 그램퍼스호의 선창, 뒤집힌 배 안, 그리고 이제는 땅속 깊은 곳. 빛 한 점 없는 어둠과 질식의 공포 속에서 살아있는 채로 매장당하는 이 끔찍한 경험은 그의 영혼에 정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게 되죠. 간신히 땅 위로 기어나온 그들이 목격한 건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높은 절벽 위에서 자신들이 속했던 문명의 마지막 흔적이 야만적인 광기 속에서 갈갈이 찢겨나가는 모습을 그냥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세상에 정말 완벽히 헌자가 된 핌과 피터스. 그들은 원주민 카누를 훔쳐 섬을 탈출하면서 가장 비논리적이면서도 어쩌면 유일한 선택을 합니다. 문명 세계가 있는 북쪽이 아니라 미지의 심장 부인 남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한 가지 기묘한 관찰이 있었어요. 남쪽으로 항해할수록 이상하게 기후가 온화해지고 바다의 얼음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은 차라리 미지의 위험이 이미 겪어본 그 끔찍한 야만성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아는 자연의 법칙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바다는 따뜻해지고 우윳빛으로 변하고 하늘에서는 흰 재가 내리고 유령 같은 흰새들이 알아들 수 없는 비명을 지르죠. 이건 그냥 미지의 세계가 아니에요. 현실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초현실적인 공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포로로 잡은 원주민 누누에게 학살의 이유를 묻자 그는 극심한 공포에 떨면서 그냥 자신의 검은 이를 가리킬 뿐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선원들의 하얀 이, 하얀 돛, 하얀 밀가루, 그들에게 흰색이라는 건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포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핌의 이야기는 갑자기 뚝 끊겨버립니다. 그들의 카누가 따뜻하고 우윳빛인 거대한 폭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찰나 그들 앞을 가로막은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완벽하게 하얀 인간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하지만 이야기가 정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 익명의 편집자가 그가 남긴 단서들을 하나씩 걸어 모아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거든요. 이게 또 미스터리를 한층 더 깊게 만들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 사고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설정이니까요. 세상의 끝에서 핌이 목격한 것의 완전한 진실은 영원히 그와 함께 묻혀버렸다는 암신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볼 시간입니다. 편집자는 핌이 그렸던 그 협곡의 기묘한 형태가 단순한 자연지형이 아니라 어쩌면 고대의 거대한 문자일 수도 있다는 정말 놀라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게도 대학살이 벌어졌던 그 협곡의 전체적인 형태가 어둠을 의미하는 고대 에티오피아 문자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찰알의 땅 자체가 어둠이라는 개념으로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어둠이라고 쓰인 문자 안쪽 동굴벽에 새겨진 또 다른 문자들입니다. 이 문자들은 히다 그리고 남쪽 지방을 의미했어요. 자,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시나요? 어둠이라고 쓰인 땅이 그 내부에서 백색의 남쪽을 가리키고 있는 이 거대한 모순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흙과 백, 어둠과 빛, 북쪽의 찰알과 남쪽의 미지라는 이 거대한 대립구도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를 잇는 유일한 단서가 바로 테켈리, 리라는 기묘한 외침이죠. 찰알에서는 공포의 비명이지만 남쪽에서는 자연의 소리인 이 단어는 두 세계의 불가해한 연결고리를 상징합니다. 이 책은 그 질문의 끝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문학사상 가장 간결하고 논쟁적인 마지막 이미지를 우리에게 남기죠. 광대하고 두려우며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끝내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무언결을 향한 여정, 그 자체에 대한 완벽한 징표물로서 말입니다.